7세기 아라비아 사막의 한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되었을까요? 이슬람이 걸어온 1400년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역사를 바꾼 5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언자의 탄생과 아라비아의 통일 과정을 보고요. 이어서 어떻게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었고 또 황금기는 어떻게 열렸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국과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에 이른 모습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7세기 무역으로 번성하던 도시 메카에 살던 한 상인, 그의 이름은 무하마드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의 핵심 메시지는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유일신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거였죠. 바로 이 복종을 뜻하는 아랍어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쿠란이 된 거고요. 여기서 지하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단어죠. 하지만 원래 초기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신이 허락한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함마드의 메시지가 자기 부족에게조차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끝에 그는 결국 승리했고,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라비아 반도의 수많은 부족들이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아라비아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뭉친 순간이었으니까요. 무하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아라비아의 새로운 힘은 마치 떼비 터진 것처럼 사막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무함마드의 줄을 이은 지도자, 즉 칼리프들이 이끈 이슬람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두 제국이 너무나도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두 제국은 수십 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정복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강제로 개종을 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정복의 목표는 종교 전파보다는 영토 확장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도나 유대교도 같은 비무슬림들은 지지아라는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밖으로는 무섭게 뻗어나가던 이슬람 세계의 내부에서는 골마 터지기 직전에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훗날 이슬람을 영원히 2개로 쪼개놓게 되죠. 모든 갈등의 시작은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과연 누가 무함마드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는가? 예언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위, 알리와 그 후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시아파가 됐고요. 반면에 혈통보다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순위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피트나라고 불리는 첫 번째 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알리가 암살당하고 특히 그의 아들 후세인이 카르발라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은 이 분열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아파에게 후세인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건 불의에 맞서 싸운 순교의 상징이자 영원한 슬픔의 역사가 된 거죠. 이런 혼란 끝에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들은 바그다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곳이 정말 대단한 곳이 됩니다. 전 세계의 학문과 예술, 과학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죠. 우리가 이슬람 황금기라고 부르는 눈부신 시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시점부터 이슬람이 퍼져나가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군대의 칼이 아니라 상인들의 주머니와 학자들의 책, 그리고 새로운 제국들의 깃발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 인도양을 누비던 뱃사람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튀르크계 유목민 제국들이 이슬람을 아프리카 내륙과 동남아시아까지 전파했습니다. 이슬람이 더 이상 아랍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종교로 변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었던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몽골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정복자가 오히려 정복당한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 버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시간은 흘러 근대로 접어듭니다. 이슬람 세계는 오스만 제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유럽 식민주의라는 거센 파도와 마주하며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781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일부,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을 지배했던 기간입니다. 1492년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라나다가 함락될 때까지 거의 8세기에 가까운 시간이죠. 이 시기에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강력한 세 개의 이슬람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까지 위협했던 오스만 제국, 지금의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을 굳건히 뿌리내린 사바비 제국, 그리고 인도를 지배했던 무굴 제국,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식민주의의 물결이 밀려왔고 20세기에는 결국 마지막 칼리프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마저 무너집니다. 그 이후 식민지였던 많은 지역들이 독립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14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메카의 한 동굴에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은 이제 전 세계에 약 19억 명이 따르는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정복과 분열, 찬란한 번영과 수많은 도전을 거치며 오늘에 이른 이슬람. 아라비아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함께 써내려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 중 하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